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썰은 여러 일반적인 공포 이야기의 요소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며 사실과는 무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 마을은 작은 학교와 몇몇 상점들, 그리고 드문드문 모여있는 집들로 이루어진 작고 한적한 곳이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숨은 산의 유령 이야기였다. 마을 근처에 험준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아득한 예전부터 금지된 장소로 여겨져 왔다. 산속 깊은 곳에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간혹 실종되곤 했고 몇몇은 겨우 탈출한 뒤 산속에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형체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그 형체를 숨은 산의 유령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기로 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가득 찬 사춘기 소년들이었고 유령 이야기도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취침을 위한 장비를 챙기고 아침 일찍 떠났다. 초반에는 일이 잘 흘러갔다. 산은 예상보다 아름다웠고 우리는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질 즈음 우리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소름 돋는 듯한 정적이 주변을 감싸고 나무 사이사이에서 시야를 잠식하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한 친구가 말했다. 여기서 밤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겁먹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겼다. 우리는 조그만 공터를 찾아 텐트를 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어두운 시간을 잊으려 애썼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 모두 긴장했다.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켰고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숲속 어딘가에 흐리멍덩한 형체가 보였고 그것은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커다란 눈,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몸,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을 가진 그것은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유령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어딘가에서 나와야 한다는 본능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 뛰어!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전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뒷덜미에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그 괴이한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아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한 친구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산 근처로 가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산은 무언가 정의되지 않은 존재가 숨어있는 곳으로 남아있었다. 전설은 이어졌고 다른 젊은이들이 가끔씩 호기심에 이끌려 산을 오르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별다른 일 없이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날을 겪어본 우리는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곤 한다. 그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만약 가게 된다면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대학생인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의 숲캠핑을 위해 차를 몰고 시골로 향하고 있었다. 학기 초부터 쌓인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번 주말을 기다려온 민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시골 외곽에 위치한 작은 호수 근처의 캠핑장이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몇 가지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기도 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다가 친구 중 한 명인 지수가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서 밤에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들어봤어? 그녀가 말하자 모두 한 번씩 멈칫했다. 무슨 소문? 민수가 물었다. 글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호수 근처에서 실종됐다는 얘기가 있어. 그 이후로 밤이 되면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 지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얘기를 듣고 모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겁주기 놀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수는 괜히 오싹함을 느끼며 아까부터 어둠이 무겁게 깔린 숲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친구들이 잠든 뒤에도 모닥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캠핑장의 분위기는 그리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낮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 자기를 향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캠핑장 바로 근처에서 들려왔다. 그는 혹시 친구들이 겁을 주려고 장난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텐트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달빛에 비친 호수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나무들은 바람에 시름시름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호수 쪽에서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드디어 호숫가에 다다랐을 때 민수는 경악하고 말았다. 물 위에는 낯선 형체가 둥둥 떠 있었고 그것은 민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 순간 목소리가 그의 바로 옆에서 다시 들렸다. 민수야, 이리 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민수는 홍비백산에 뒤돌아 캠핑장으로 뛰어갔다. 헐레벌떡 돌아온 그를 보며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민수는 거친 숨을 고르며 방금 본 광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며 믿지 않았다. 결국 남은 밤을 참아낸 민수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캠핑장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호수 근처에서는 여전히 가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대학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겨우 시간을 맞춰 늦은 저녁에 함께 모였다. 그날의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적한 펜션. 평소에는 자주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인터넷에서 박사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강력 추천한 곳이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미 지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주인은 무뚝뚝하게 방을 안내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방의 문을 열어주면서 조심히 쉬라고 당부했다. 방 안은 예상보다 넓었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함이 맴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고 게임도 하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갔을 무렵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펜션은 오래된 저택을 개조한 곳이며 한때 여기서 연쇄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낡은 도시 전설처럼 들렸기에 우리는 그냥 웃으며 넘겨버렸다. 그러나 그때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뭔가가 우리 방 창문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나는 무심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창문 너머로 보인 것은 인간이 아닌 어둠 속에 숨겨진 기괴한 실루엣이었다. 마치 옛날 처음 본 스키 마스크를 쓴 사람 같은 형상이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창문을 단단히 닫고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그때마다 모두가 바짝 긴장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을 나서서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펜션 내부는 조용했지만 복도 끝에 있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때 문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완전히 열렸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찬바람이 한 줄기 휘몰아쳤다. 그 순간 내든 뒤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재빨리 창고를 나와 객실로 돌아왔고 우리는 더 이상의 탐험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밤새 풀썩거리는 소리와 미묘한 기척에 잠을 설치다가 겨우 날이 밝아올 무렵 자리를 정리하고 펜션을 떠났다. 펜션 주인은 여느 때처럼 무뚝뚝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의미 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나중에 펜션의 과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곳은 실제로 여러 해 전 잔인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고
역시 여러 차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들이 발견되었다. 더 섬뜩한 것은 마지막 실종된 사람의 모습이 내가 창밖에서 본 형상과 닮았다는 점이었다. 이 일 이후로 나는 그 펜션을 다시 가본 적이 없지만 어디에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린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마치 그것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꿈같이. 우리의 경험은 실제였을까? 아니면 그저 한낱 상상의 잔재였을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집은 고요했고 주변은 어두웠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간단히 머리를 흔들어 그 기분을 잊으려 했지만 그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대개는 이럴 때 음악을 틀어놓고 그런 기분을 물리치곤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잠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묘하게 누군가가 집 안을 서성이며 발자국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나는 가족이 모두 잠들었거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갔다. 소리의 출처는 거실 쪽인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혹시 잘 들었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데 거실 쪽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누가 켰단 말인가? 두려움을 억누르고 나는 거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낡은 소파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몸이 굽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누구세요?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 그때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여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다. 이건 현실일 수 없었다. 갑자기 여인의 얼굴에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눈이 얼굴의 반 이상이나 차지할 만큼 크고 검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벌렸고 입안은 끝없이 깊고 검었다.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등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 재치로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려는 순간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질려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그날 밤 나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언제나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 밤의 일을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 집에는 예전에 살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가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은 아닌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는 밤이 두려워졌다.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어두운 거실을 떠올리곤 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자세히 말하지 못한 채 나는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알고 있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또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실의 불은 항상 끄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생겼다.